최근 고신대에서 교직원 임금을 제때 못 주고 학과 운영비 지원도 늦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입생이 감소하면서 학교의 재정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사태를 보고 부산의 다른 사립대학들도 이게 남일이 아니다. 우리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지역대학이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는데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역의 대학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남성우 고신대 석좌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고신대가 이제 재정난 때문에 교직원 월급 제때 못 주고 학과 운영비 지원 늦어지고 의대 수업까지 파행 사태를 겪었다. 신입생이 감소하면서 아무래도 등록금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 입학 지원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것이 갈수록 지금 심화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네. 신입생들의 어떤 등록률이 100%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고신대뿐만 아니라 부산의 다른 사립대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사실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예.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조교를 없애는 대학들도 있고 예.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갈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아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부산 지역 사립대학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직원 월급 못 주고 운영 지원금도 안 되고 고신대 의과대학 아시겠지만 그래도 의과대학인데 여기 또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파행 사태까지 겪고 그런데 결국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신입충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신입생. 근데 역시 인구가 감소해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올해 초중고 학령 인구가 사실 725만 명 정도 수준인데 예. 이 수준으로 보면 대학 입학 정원을 제대로 채우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한 7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2030년대에는 600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어떤 모델을 재구축해서 대학 운영의 어떤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지금. 네. 앞서도 약간 언급은 하셨는데 대학들도 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이제 정원을 제대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을 통폐합하면서 정원을 줄이고 특별히 이제 각 대학의 어떤 특성화를 좀 더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는 가감한 어떤 대학 자기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부가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른바 글로컬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 대학을 만들겠다. 예. 비수도권 대학 39곳을 선정해서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예. 여기에는 부산의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좀 안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15개 대학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국공립입니다. 예. 신청한 대학이 108개 대학인데 여기에 국공립 대학이 44%가 선정이 됐고 사립대학은 0.9% 7곳밖에 선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대학이 80% 이상이 사립대학인데 예. 이런 어떤 선정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대부분이 지역 국립대학들 중심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입장에서는 이 특화된 사립대학도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글로컬 대학 이 프로그램 자체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임시 방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천억 지원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대학이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이 지역 사회와 지역 대학들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어떤 대학 모델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글로컬 대학이 이제 예비 명단 보니까 뭐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강제 통폐합 정책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뭐 통폐합한다는 학교들 위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8개 대학, 4개 대학이 이제 통폐합으로 선정이 됐는데 네네. 사실은 뭐 정원이 줄기 때문에 통폐합도 필요하죠. 그런데 통폐합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은 국립대학입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정원도 조정하고 통폐합도 필요한데 통폐합만이 어떤 세계적인 대학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은 아니거든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그래도 특화되어 있는 사립대학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뭐 여담입니다만 그럼 지역 간의 사립대학 간의 통폐합은 굉장히 좀 어려운 건가요? 사실 힘들죠. 이 나름대로 어떤 그 재단 자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정부가 근본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서 사립대학 간의 어떤 통폐합을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어떤 현 제도의 어떤 그 변경을 통해서 사립대학도 특화된 대학들끼리 서로 통폐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사립대학 모델을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죠. 예. 교수님 그거 말고도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게 제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지역 대학 특히 이제 우리 지역도 그 국립이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77% 이상이 사립대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립대학들을 좀 공영화해서 사립대학도 운영의 기본은 할 수 있도록 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사립대학이 위기가 왔을 때 운영비 50%를 지자체 혹은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지금 회생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방안들을 좀 기본으로 해서 정부가 사립대학이 공영대학으로서의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사립대학 역할을 특히 이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정부가 지금같이 초중고에는 예산 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문제가 없지만 고등교육의 예산은 OECD 국가 수준으로 보면 최하위 수준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재정의 문제를 국민교육 차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확보해서 이 사립대학들도 공영에 가까운 어떤 교육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그 국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들 뭐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재정 지원을 하는 어떤 명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한번 좀 통폐합을 하고 좀 같이 연대해서 뭔가를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걸 좀 해다오라고 하려면은 특별법이 법으로 좀 제도화하는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선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시민들, 기업들, 지자체가 좀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대학 살리기 뭐 거의 대책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공론화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 대학을 통해서 지역을 살려가기 위한 어떤 연구위원회를 좀 상설해서 계속 고민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 부산 지역 대학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남성호 고신대 석좌 교수였습니다.